자, 교재 754페이지 봅시다. (754페이지) 보게 되면 그 동그라미 큰 1번에서 참고 밑에 양가로 1번 있죠? 그게 간단하지만 그 지문이 잘 나오니까 그 지문 잡아야 돼요. 양가로 1번. 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입니다. 사업주체 국가지하철 공사공사 제외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군구 승인받습니다. 복리시설이면 시군구 신고합니다. 단순하지만 그 지문은 잘 나와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간단하게 아파트 분양입니다. 아파트 분양 승인받으라. 입주자 모집 승인 그 말이나 아파트 분양 승인 그 말이나 똑같습니다. 누구한테요? 시군구한테. 근데 가로 안에 복리시설은 신고한다 이 말은 단지 내 상가 분양이요. 상가 분양은 신고, 아파트 분양은 승인. 그래서 입주자 모집할 때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은 시군구 승인. 복리시설, 상가 분양은 시군구 신고. 근데 위에 가로 잘 나와요. 국가지하철 공사공사는 그러하지 않는다. 단순하지만 그 지문 잘 나오니까 중요 표시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게 되면 옆에 이제 밑에 양가로 2번 필요가 없고 옆에 양가로 3번 필요가 없고 양가로 4번 주택의 분양가 제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 사업주체가 일반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인데 이제 살짝 개정이 돼가지고 사업주체가 일반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맞긴 맞는데 어디서 하냐 그러면 자, 분양가 상한제는 첫 번째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공공택지 반대면 뭐예요? 민간택지. 근데 시험에서는 공공택지 외 택지, 민간택지 안 그러고 공공택지 외 택지 그래요?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는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6월 달에는 그 지역도 좀 볼 거예요. 간단하니까.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는 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이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 만들 당시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필요가 없이 그냥 공동주택 분양하면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았는데 연말에 막 부동산 3법, 부동산 시끌시끌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이라고.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없애면 안 된다. 막 힘거리 가다가 결국 민간택지는 그러면 절충이요. 국토교통부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만 하자. 그러니까 특히 여기가 투기가 성향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런 지역만 지정하면 거기서만 하자. 여기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분양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분양가는 간단해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입니다.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쓰지 말고 보기만 좀 더 줄 다 꺼줄 테니까. 택지비는 얘가 공공택지냐, 택지비가 공공택지냐, 공공택지 외 민간택지냐. 그럼 공공택지는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산이 있는데 LH가 택지 조성 쫙 해가지고 이걸 싹 해가지고 건설해서 팝니다. 평당 50만원. 판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뭡니까? 공급가죠, 공급가. 판 가격이 있으니까 공급 가격 플러스 산 사람이 자기 앞으로 가져가려면 등기도 뭐 하겠죠. 비용이 좀 들겠죠. 그게 뭡니까? 부대 비용. 어디까지 포함할까요? 국토교통부령이 인정하는 부대비용. 그런 내용까지 해봤자 안 나오고 나와도 마치 방법도 없고 뭐라고요?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 공급부대비용. 자, 민간택지는 자, 여기에 이런 산이 산을 갖다가 현대가 샀어요. 평당 얼마에 샀어요? 평당 5만원 샀어요. 몇 년 전에? 20년 전에. 자,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산을 깎았습니다. 산 깎아가지고 자, 아파트 자 분양합니다. 이 땅 가격 얼마예요? 어떻게 하냐, 그걸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 가격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 있어요? 감평사. 그래서 걔들이 하게 되면 감정가격 플러스 부대비용. 이게 이제 택지비. 그러면 건축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비는 국장이 기본형 건축비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장에 고시했어요. 평당 얼마?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부대비용.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부대비용입니다. 근데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예를 들어 평당 200 이렇게 딱 적는 것이 아니고 200에서 250 약간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형 건축비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그 범위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해서 고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별도 지정 고시할 수 없다니까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거 알고 그러면서 이제 분양가를 갖다가 공시를 해야 돼요. 이래서 분양가가 얼마다라는 걸 공시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를 공공택지냐 공공택지외냐 공공택지에서는 누가 나타내냐 그러면 사업주체가 나타내고 공공택지 외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 이래서 택지비가 뭐 직접비가 얼마고 간접비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다 나타내는 거예요. 공공택지 외에서는 시군구가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양가가 적정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사해야 돼. 심사. 아까 아파트 분양할 때 승인 받으라고 분양 승인 입주자 모집 승인 분양 승인 이거를 누가 하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판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만들겠어요? 무슨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가 시군구에 있겠어요? 국토부에 있겠어요? 왜 시군구에 있겠어요? 시군구가 분양 승인하니까 이러면 분양가 상한제 처음에 나오는 거 다 했어요. 자, 755페이지 4번 분양가 자입니다. 보니까 한 가지 안 했네. 그 박스를 안 했네. 자, 사업주체가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인데 이제 그게 구분된다고. 그러니까 요약집 보면 정리 다 돼서 나옵니다.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공급하는 공동주택, 민간택지 중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저게 공동주택. 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데 단 3개는 제외다. 1, 2, 3. 얘가 잘 나오니까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 도생 적용 안 함. 도생. 두 번째, 우리는 객관식이요. 객관식 공부요. 다 읽지 말고 경제자유격, 외자유치 다 갈 필요가 없어요. 경제자유격, 외자유치가 어쩌고 저쩌고. 세 번째, 관광특구 50층 이상, 관광특구 150m 이상. 우리 건축법에서는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몇 메타마다 한 층이요? 4m마다 한 층이다. 주택법은 몇 메타마다 한 층이요? 3m마다 한 층. 이런 말은 없는데 주택법에서 주택 건설 기준을 배우게 되면 우리 시험법이 아니까 안 배우는 게요. 주택의 층고는 이거는 건축물의 층고는 3m 잡는데 주택, 집 높아야 낮아요? 이렇게 높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높아봤자 난방비만 많이 들어가요. 에어컨만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주택은 층고가 3m에 3m. 주택은 3m.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초고층 그럼 몇 층이에요? 초고층 50층 몇 메타? 200m. 왜 여기서는 150이 나오느냐? 이것은 주택만 하니까 주택만. 주택은 층고가 3m에 3m. 그래서 50층 그러면 150m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스 밑에 봐요. 그래서 일단 박스 안에 3개 중요합니다. 적용 안 하는 거. 첫 번째 도세. 두 번째 경제자격 외자유치. 세 번째 관광특구 50층. 관광특구 150m. 박스 밑에 자 이 경우 줄 거 봐요. 분양가액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그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분양가는 어떻게? 택지비와 건축비 구성된다. 기억하시고 싹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이제 넘겨보게 되면 넘겼습니다. 넘겨봤더니 5번 분양가 공개 의무인데 분양가 공개 의무 공공택지 줄 거예요. 누구? 사업주체 줄 거예요. 사업주체.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았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분양가 공시합니다. 사업주체가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택지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그런 걸 보지 말고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는 사업주체가 해야 된다. 그럼 2번 공공택지 외택지죠. 시군구청장이 공공택지 외택지를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 적용 주택 하나 건너뛰고 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는 다음 구분에 따라 체크합시다. 분양가격 공시한다. 더 볼 필요가 없어요. 공공택지 외 분양가는 누가 공시한다? 시군구. 공공택지는 사업주체.
공공택지에는 시, 군, 구. 그러면서 6번 분양가 심사위원회입니다. 1번 설치 운영 어디에 있습니까? 잡아야 돼요. 어디에 있습니까? 시, 군, 구에 있습니다. 2번도 잡아야 돼요. 시, 군, 구 정정은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따라서 승인한다, 만다 결정하고 3번, 4번은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나는 사항인데 우리 책에는 지금 이런 부분이 약간 빠져있어 보면 택지비는 공공택지냐 공공택지비냐. 공공택지는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 공공택지에는 감정가 플러스 부대비용.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부대비인데 기본형 건축비는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주택의 공급 대상은 X고 758X, 59X, 60X, 61X. 62도 X고 63에 위에는 X고 저 밑에 또 있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1번 공급 질서 교란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1번 다음 어느 한에 대한 증서나 지위를 줄 거 없고 증서, 지위, 줄 거 없고 양도 주급고 양수 주급고 가로 건너뛰고 알선 주급고 양도 양수 알선 목적 광고 주급고 네 가지 하지 말합니다. 첫 번째 뭐 하지 말아요?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네 가지 하지 말았는데 자 다시 위로 가요. 양도 양수에서 매매증여 권리변동 수반은 일체를 포함하되 체크합시다. 상속저당은 제외다. 상속저당은 해도 괜찮다. 상속저당 해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묻는 건 첫 번째. 자, 이게 지금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해서 안 되는 증서나 지위에 뭐가 있는가 이걸 물어요. 1번 뭐가 있습니까? 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 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 2번 주택상환사채. 3번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4번 시장대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지면서, 철거 확인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일명 딱지라게 딱지. 5번 공공사업 시행을 인한 이주 대책위에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그러면서 주의해가지고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양도 금지 지위가 아니죠. 증서가 아니고 지위지. 리모델링은 마음대로 사업할 수 있다고. 리모델링은 아까 했죠. 리모델링이 동의한 주택을 취득한다는 그대로 동의한 걸 본다고. 두 번째 군민대 채권. 이제 시험범 빠졌지만 군민대 채권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 지위가 안 되고 상속 한중에 다 이제 저당은 상속 저당은 해도 괜찮고. 엉뚱하게 막 도시개발 채권 이런 게 나오니까 판단 잘해야 돼요. 도시개발 채권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채권은 주택법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가 아니에요. 다른 법에 있는 거 데려왔을 때 판단 잘하라고.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에는 첫 번째 주택조합원의 지위, 두 번째 청약통장, 세 번째 주택상환사채, 네 번째 시장대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지면서, 철거 확인서, 다섯 번째 공공사업 시행이란 이주택지 대상자 확인서. 그것 말고 나머지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위반 효과는 목차만 하면 돼. 목차만. 자 하지 마세요. 해서 걸립니다. 첫 번째 지위는 무효. 신청 못하게 막겠다. 너 신청하지 마라. 무효. 적발이 안 돼가지고 신청해서 당첨돼서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당첨되면 계약은 취소. 자 거기서 적발이 안 돼가지고 분양받아서 들어가서 잘 살고 있어요. 한 1년 살다 걸렸어요. 어쩐답니까? 사업주체가 환매. 다시 뺏어옵니다. 환매. 사업주체가 일정 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걸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퇴근명령. 자 일정 금액을 주고 매수인한테 줘요.
줘야 되는데 매순이 어디 있나 모르겠다. 법원에 공탁해요. 하여튼 금액을 주든가 공탁했으면 어쩐다고? 나가. 안에 있는 애한테 나가라고. 퇴거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리고 그런 부정행위 한 자는 10년 동안 나눠져라. 10년 범위 내에서 입주자의 제한. 10년 범위 내 입주자의 제한이고 그리고 형사처벌 3년 3천입니다. 3년 3천. 자, 지위는 뭐라고요? 무효, 계약은 취소, 사업조치가 환매, 그리고 퇴거명령, 그리고 10년 이내 입주자의 제한, 그리고 3년 3천. 문제가 나오면 옛날 문제 보면 지위 무효, 계약 무효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계약은 취소지. 양도 차익 전액 몰수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년 3천 있어도 양도 차익 전액 몰수 그런 규정이 별도로 없어요. 지위 무효, 계약 취소, 사업조치 환매, 퇴거 명령, 그리고 10년 범위 입주 자격 제한, 그리고 3년 3천. 사조 저당권 설정 등 제한, 그것은 6월달에 합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768페이지 X입니다. 769페이지 5절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단순한데 얘가 또 슬슬 나옵니다. 단순해요. 자, 1번 지정권자 국장하고 시도의사가. 국장하고 시도의사가 주택가격 안정에서 필요하면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한다. 공법상 모든 규정이겠죠. 항상 이 규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규제를 하고 항상 규제는 무엇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반대로 그만큼 뭐가 침해를 봐요? 공익을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뭐가 침해를 봐요? 사익이 침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익이 중요한 거예요? 사익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공익이 중요합니까? 사익이 중요합니까? 공익 그 사람들은 이리 가고 이리. 이쪽은 공익이지 사익이 아니요? 이쪽 가서 살고. 공익이 중요해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공익이 중요해요. 사익이 중요해요. 항상 둘은 균형을 해야 돼요. 균형을. 어느 한쪽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도 중요하고 사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규제라는 게 이건 항상 둘이 조화를 이뤄야 되니까 한쪽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규제는 항상 목적 달성함에 있어서 최소한이요. 최소한. 최대한 돼버리면 최대한 그러면 헌법상 이거 헌법 있는 얘기니까 모든 규제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멈춰야 된다. 공익이라는 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멈춰야지 최대한 그러면 비례 원칙에 위배돼서 그 법이 위헌 판결을 나오면 그 법이 무효가 돼버려. 모든 규제는 예외 없이 무조건 뭐라고요? 최소다. 최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멈춘다. 자, 그건 알고 가고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2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 지역은 한번 읽어볼게요.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거래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현저히 높네요.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보급률, 주택 공급 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과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청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된다. 읽으면 봤어요. 3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1번 공고 통보. 국장이나 시도가 투기과열지구 지정했으면 관보 공보에 공고하고 시군구 통보하면 시군구청장은 이제 입주자 모집 승인해줄 때 사업주체한테 한마디 합니다. 야, 너 모집 공고에다가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다 라는 글자를 쓰도록 요구합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다 그런 문구를 써줍니다. 니은에서 주로 답 나옵니다. 니은에서. 잘 읽나 보세요. 읽을 테니까.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해제할 때는 시, 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는 시, 군, 구 의견 듣는다. O입니까? X입니까? X. 다시. 국장이 지정하는 해제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는 국장의 의견 듣는다. 그것도 X예요? 그럼 다시. 국장이 지정 해제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그게 우리 시험 문제라고. 그런 식으로. 함정 써봤자 그 정도밖에 없다고. 자, 2번 해제에 관한 해제.
장관 시도가 지정했으니까 해제 사유가 발생했으면 그대로 해제는 끝맺이 뭡니까?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2번 재검토에 관한 사항. 재검토. 장관은 1년마다 자 1년마다 심의 거쳐가지고 특이과일직을 존치할까 아니면 해제할까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결과 해제 사유가 맞다. 지체 없이 해제는 하여야 한다고. 3번 해제 요청인데 이게 해제가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장관이 지정했으면 시도 시군구청장이 시도가 지정했으면 시군구청장이 해제 요청합니다. 해제 요청받은 장관하고 시도에서는 자기네가 판단 못해요. 주택정책 심의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며칠 내 40일 내 가부 결과를 알리고 해제 사유가 맞다 그러면 해제는 끝맺음이 하여야 한답니다. 처음부터 다시 가게 되면 지정 그러면 자 국장하고 시도가 심의 거쳐 지정 끝맺음이 할 수 있다요.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국장이 지정 해제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그쪽. 자 해제 측면에서는 해제 측면은 국장은 1년마다 재검토해 가지고 해제 사유가 맞다 그러면 해제하여야 한다. 두 번째. 시도 시군구가 해제 요청하는 것이지 주민은 해제 요청 못해요. 국장이 지정했으면 시도 시군구 해제 요청, 시도가 지정했으면 시군구 해제 요청. 해제 요청 받았으면 40일 내에 가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고 해제 사유가 맞다면 끝맺음이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함수 쓸 만큼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6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이쪽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자 전매행위 제한인데 사업주체가 건설 공부한 주택에서 선정된 지위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주택하고 분양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 체크합시다. 10년 이내에서 전매할 수 없는데 뭐든지 다 하는 게 뭡니까? 사망, 상속은 어디 가든가 제한받는 게 아니에요. 사망, 상속은 제한되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제한 대상이 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면 투기 과열지관의 지위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하고 지위 분양권. 세 번째 주택 공영개발지관에 억지로 다일려고 하지 말아요. 객관식이요. 주택가 지위. 대충 이게 대충.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투기과열지구 지위 분양가 상한제 주택가 지위 공영개발지구 주택가 지위. 자 전매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딱 물으면 전매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지위는 투기과열지구 지위 없으니까 씁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위. 투기과열지구 지위는 이런 게 나옵니다. 지문 하나 한 문제는 아니고 지문 하나. 투기과열지구 지위는 수도권과 충청권이요. 수도권과 충청권은 언제까지 지위라고 그래요? 분양권은 언제까지가 분양권이요? 다 쓰기 전까지 빨리 판단해요. 분양권은 언제까지 분양권입니까? 등기하기 전까지. 등기하면 분양권 아니에요. 등기하면 뭐예요? 주택이에요. 주택. 수도권, 충청권은 등기하고 팔아라. 무슨 뜻이에요? 등기하고 팔아라 무슨 뜻이요? 등기하면은 분양권이 아니라니까 주택이라니까. 투기과열지구 지위가 수도권, 충청권 팔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분양권 팔 수 없다. 뭐는 팔더라? 주택 팔 주택. 근데 단 해가지고 이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년 초과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 그러면 현대가 아파트 분양합니다. 분양 공고 냈습니다.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당첨됐습니다. 계약서 썼습니다. 어디서 분양권이 생겼어요? 계약서 썼습니다. 분양권 생겼습니다. 자, 정상적이면 언제 입주해야 돼요? 몇 년이면? 2, 3년이면 충분히 입주하고 넘어. 2, 3년이면.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5년이 지났는데도 입주가 안 되고 있다고. 이거 팔고 싶으면 팔라고. 우리 같으면 사겠죠?
건설회사가 정상적인 뭐 2, 3년이면 입주가 끝나야 되는데 5년이 지나도 입주가 안 됐으면 그게 건설적 정상적인 회사냐고. 이거 팔려고 내는 우리 같으면 팔리겠죠? 안 산다니까. 지금 이런 얘기요. 수도권 청정권은 등기 끝내고 판다. 분양권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단 그게 몇 년이 넘어가면 5년이 넘어가면 팔아도 좋다. 누가 사겠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얘기인데 기타 지역은 1년 창고 팝니다. 1년 창고. 기타 지역은 1년. 근데 우리 책에는 왜 빼버렸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투기과열지가 없어요. 없으면 내면 안 되지. 근데 작년에 지문 하나 내더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책에서 통째로 다 빼버려야지. 그러면 없으니까. 지문 하나 툭 던지니까 혹시 모르니까 알고 가라 이런 얘기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가 지위는 박스 있죠. 박스가 단순히 배웁니까? 복잡히 배웁니까? 그것도 뭐 생각하고 대답한답니까? 그냥 보면 되지. 참 답답하네. 어째요? 복잡은 빨리빨리 X표 쳐야지. 그걸 안 될 걸 빨리빨리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아예 책 빼버렸는데 공영개발지구 주택가 지위는 이것은 전용면적 85 이하짜리는 5년이고 전용면적 85 초과한에는 3년이요. 공영개발지구 안에 주택가 지위는 전매 제한계 몇 년이냐? 85 이하는 5년이고 85 초과는 3년이다. 85 이하가 5년이네. 기네. 85 이하가 5년은 좀 장기네요. 왜 그럴까요? 85 초과가 3년 단기네요. 왜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은 85 이하짜리하고 초과짜리 분양가가 어느 게 싸요? 이하가 싸요. 이하가. 분양가가 쌌으니까 빨리 팔수록 양도 차익이 더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5년이고 얘가 분양가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얘가 3년이고 분양가 때문에 85 이하가 분양가가 싼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전매 제한기간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773 박스 밑에 양가로 3번 전매되는 특례 및 우선 매입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얘들은 지문 하나 툭 치고 나오고 여기서 집중 답 나오는데 이제 중요합니다. 양가로 3번 중요비 딱 하고 자 입주자 선정된 자 분양가 상한제, 공영기업 회전, 주택, 공급받은 데, 생업상 사전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 인정되는 다음 경우에서 줄 것 없이다. 사업주체 동의받으면 전매장점 적용하지 않는다. 자, 줄 긋고 그 다음 사업주체 가로치고 가로 안에 관해 분양가 상한 적용 주택, 공영주택 줄 거예요. 주택의 경우는 토지공사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고 판다. 그 다음 이제 밑에 다만 분양가 상한제, 공원개발주 주택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토지공사, 지방공사면 지방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자, 정리 좀 합시다. 정리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위냐 아니면 주택이냐 이 기간 동안 못 파는데 이 주택은 누구 동의받고 LH공사 동의받고 팔면 된다. 동의받고. 근데 이 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가 누구였으면 지방공사였으면 그때는 지방공사 동의받고 얘 동의받고 팔아라 이런 얘기고 이게 지위는 누구 동의받고 사업주체 동의받고 팔아라 이 얘기입니다. 누구 동의받냐? 지위. 분양권은 사업주체 동의받고 파세요. 누구한테? 네 마음대로요. 사업주체가 승낙을 해야 명의를 바꿀 거 아니에요? 사업주체 동의받고. 주택이면 이거는 사업주체 손 떠난 거 이제. 주택이면 뭐라고요? 토지특공사 동의받으라. 그 주택을 공급한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으라. 그러면 동의해달라 그러면 토지공사가 지방 동의해주면서 그것은 내가 먼저 사들인다. 우선 매입한다. 우선 매입. 얼마 줍니까? 그러면 얼마 줘요? 입주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피. 피 빼고. 뭡니까? 입주금 플러스 이자. 입주금 플러스. 그러니까 양도 차이 단 1원도 없다. 1원도. 양도 차이 꿈도 꾸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하냐 그러면 자, 이봐 이제 사업주체가 동의해 줄 수 있는 사유, LH가 지방공사 동의할 수 있는 사유, 이 사유가 지금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1, 2, 3, 4, 5, 6, 7인데 답이 1, 2, 3, 7에 들었어요. 1, 2, 3, 7 정답이 함정이 1, 2, 3, 7에 들어있다고. 자, 1번 간단해, 아주 간단해요.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 구성은 전원이 일부가 전원이 어디로? 다른 도시로. 왜 이사가요? 그거 따지지 말아요. 뭐 근무 이거 따지지 말고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 가는데 어디로 간 것에 이사가 아니요? 수도권으로 가면은 이사로 인정 안 해줘. 수도권으로 가면 동의 안 해줘. 그러니까 1번에 함정이 2개 들었어요. 전원, 일부 이게 함정이고 단 수도권으로 이전은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 포인트는 전원. 세 번째, 전원이 해외이죠. 전원이 2년 생애치료. 함정 2개 들어있어요. 전원하고 몇 년이요? 2년. 네 번째, 이혼해가지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주는 거 함정 없어요. 다섯 번째, 내가 주택을 갖다가 공공사업용 주택을 제공했어요. 제공하고 나는 뭘 받았어요? 이주 대책용 받은 거요. 그건 팔아먹어도 돼요. 여덟 번째, 국가자체 금융계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가지고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나갑니다. 괜찮아요. 일곱 번째, 자, 주택이나 지위에 전부 일부 배우자의 증여하는데 전부 일부 그게 함정이요. 1번은 전원, 수도권은 제외, 2번 전원, 3번 전원 2년, 7번 일부 증여. 자, 그 다음입니다. 전매제한 규정 위반해서 입주자 선정된 지위에 전매가 이루어지면 자, 선정된 지위입니다. 주거권, 지위, 분양권, 지위에 분양권에 전매가 이루어지면 주거권,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서 입주금 주거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분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이자 줄 거 놓고 합한 금액 그게 매입비용입니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 얘도 피가 없어요. 입주금 플러스 이자. 누구한테 지급한다? 매수인에 지급한다.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취득한 걸로 본다. 지위에 대해서 전매하다 적발이 되면 어쩐다고? 사업주체가 환매하는데 얼마 준다고? 입주금 플러스 이자만 준다고. 입주금 플러스 이자 많이 안 준다고. 넘어갔습니다. 2번 매입비용의 준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용개발 주택 공급업체 생업상 사전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인정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매입할 때도 또한 같다. 이미 다 썼죠? 뭐만 준다고? 입주금 플러스 이자만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 부기등기 의무에 관한 사인데 사업주체 부기등기 의무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깊게 가지 말고 간단하게 자 그러면 여기 봐야지. 지위는 등기가 없는 게 등기가 주택을 공급했으면 사업주체가 입주자한테 주택을 공급하면서 이거는 기간 동안 전매하면 안 되잖아요. 전매하면 안 하는데 사는 사람이 이걸 갖다 그 집을 갖다가 소유자는 전매 제한이 걸린다는 거 알지만 이거를 사는 사람은 매수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무슨 소리를 그 사람이. 그래서 매수인이 알기 있게끔 어쩐다고 소유권 등기 밑에다가 덧붙여서 뭐 좀 하라고? 부기등기 하라고. 이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니까 이 주택은 공용주택이니까 처음에 누구한테만 가능하다? 누구한테 가능하다? 얘한테 가능해. 토지공사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 토지공사 외의 자에게는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없는 주택이다. 그런 말을 써줘야 사더라도 못 산다. 어차피 내 앞으로 등기가 안 되네 이런 얘기요. 누구한테만 등기할 수 있다? 얘가 팔면은 얘가 다시 사들여. 팔겠다고 동의 신청 얘가 다시 사들여.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누구만 살 수 있다? 토지공사만 살 수 있다.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만 살 수 있는 주택이다. 그런 말을 써줘야 사고 싶어도 못 산다. 그래야 전매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뭐 좀 하라고요? 부기, 등기 좀 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합니까?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부기, 등기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야 사는 사람이 알고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형벌인데 하지 마라 꼭 합니다. 걸렸어요. 얼마요? 3년 3천. 누구요? 전매한 자하고 누구하고? 알선한 자. 우리 보고 잘들 우리 보고. 전매하고 누구? 중개업자 보고. 어쩐다? 3년 3천이다.
근데 우리가 또 법을 웬만큼 공부하거든요. 안 걸려, 안 걸려. 법만 카피 나가니까. 그래서 7번이 떠나, 7번이. 그래서 중개에서 공부한 사람들한테 가서 잡아오세요. 신고 포상금. 한 명 잡으면 얼마 준다고요? 건당 1,000만 원 주니까. 금액 크죠? 1,000만 원이니까. 한 명 잡으면 3년 3천. 얼마 뜯어가지고? 3천 뜯어가지고. 네 1,000 갖고. 내 2천 갖고. 국가도 이익 아닙니까? 국가도 이익. 하여튼 시험 문제가 혹시라도 다음 중 신고 포상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법률은 보너스 그런 문제 나오면 국토계획법, 주택법, 농지법 있어. 농지법. 그 말 해야 돼요. 국토계획법에 신고 포상 토지거래 허가지 위반하면 50만 원 있어요. 50만 원. 토지거래 허가지 위반자 신고하면 포상금 50만 원. 주택법 전매제한 위반자 1,000만 원. 농지법 위반자는 막 10만 원, 30만 원. 이거는 위반 사건마다 틀리니까 세 개의 법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고 7절입니다. 주택공영개발지구입니다. 잘 들으세요. 주택공영개발지구 끝. 자, 5장입니다. 5장. 주택거래신고입니다. 주택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도 한 문제 꼬박꼬박 나오니까 아주 좋아요. 주택거래신고 빨리 읊으면 30초면 끝내요. 30초면 이거.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자, 주택거래신고적입니다. 1번. 자, 777. 주택거래신고적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 우려도 판단한 적으로서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장이 지정한다.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심의합니까? 상식이죠. 지정했으면 고시할까요? 상식이죠. 상식. 주택거래 신고적은 누가 정해요? 국장. 요건 보게 되면 요건이 직전을 자 오늘이 지금 며칠이에요? 5월 2일이요. 5월 2일 날 여기를 갖다가 지정을 해야 되겠어요.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그러니까 4월 한 달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5 이상. 이거죠. 직전을 소급해서 세 달이니까 4, 3이 세 달간 매매가 상승률이 3% 이상. 세 달간 거래량이 20% 이상. 1년간 전국에 2배 이상.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하는 점. 시군구 요청. 시군구 요청.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1월달부터 중개사 공부를 시작해요. 1월 쭉 해가지고 우리는 10월 가야 10월 달에 시험 보러 갑니다. 이쯤 가게 되면 5월이네.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럼 여기든 4, 3, 2, 1 시작하고. 자, 여기가 점수가 빵점이에요. 빵점. 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가면 100점입니다. 100점. 그럼 이 100점이 언제 가서 100점이 나와야 되면 여기네. 10월달. 여기 가서 우리는 100점을 갖다가 그러면 중간 정도면 이쯤이면 한 50 되겠네. 여기가 50 되겠네. 그러면 자 이때부터는 1월달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 안 해도 1월달에 시험 보면 누구든지 20점 맞춰요. 모의고사 봐가지고 좌우지간 20점 밑으로 나오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번호 하나만 밀어도 무조건 20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빵이라는 거 없어요. 번호 하나만 밀면 무조건 번호가 8개니까 20 나온다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습 출발하는데 이게 점수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이제 5월 왔으니까 5월 오면 점수가 50 나옵니까? 이게 안 돼. 이게 택도 없어요. 이게 안 간다고. 이게 점수가 밋밋하게 20점에서 해가지고 계속 20, 30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언제까지 가요? 쭉 가게 되면 8월, 9월. 자, 이 선이 9월이 이 선이 9월. 짜여서 9월 간다. 9월. 그러면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데 너무 서서히 가가지고 이때 가면 이제 9월 간다고. 9월 가가지고 9월 가면 여기서 급하게 1월 간다. 9, 10월 사이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그러면 이게 지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9월 가게 되면 9월 달에는 1주, 2주, 3주, 4주. 10월 달에 1주, 2주, 올해 같으면 3주까지 하겠네요. 여러분은 1월부터 8월까지 듣는 이 분량보다도 이때 분량이 훨씬 많아요. 이때 분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거기다 일일 특강, 여덟. 이 안에서 몇 번 돈다고? 똑같은 건 여덟 번 돈, 여덟 번 갖다가. 여기서 네 번밖에 못 도는데 시간만 많이 걸리지 얘가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 단계를 통과해야 이 단계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점수 안 나온다고 좀 불안해하지 좀 말라고. 어차피 점수는 어디 가야 9월 가야 점수, 9월 가요. 9월 가야 점수 나온 거고 그 전에 점수가 안 나도 불안해서 빨리 점수 올리고 싶으면 어쩌라고요? 기출 지문을 좀 반복해서 계속 보라고. 그 지문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실제 시험도 기출 지문에서 기출 지문 많이 나가 될 수 있으면 기출 지문을 최대한 많이 보라 자꾸 강조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때쯤 가면 판단 많이 해요. 판단 스스로 판단해요. 야 이게 30밖에 안 되네. 30밖에 40밖에 안 되네. 한때는 나도 소시적인 공부 좀 했다고 했는데 쪽팔리게 40이에요. 40이. 여기서 좌절하니까 점수 안 나오는 게 극히 정상이에요. 극히 정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9월달 가게 되면 이거 앞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달 전에 했죠. 직전은 1.5, 3개월 3%, 3개월 20%, 1년간 2배, 시급구 요청.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이거 하라고 이거.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 하라고. 다 잊어먹고 다음 달 또 가면 2달 뒤에 또요. 직전은 1.5, 3개월 3%, 3개월 20%, 1년간 2배, 시급구 요청. 2달 지나면 우리 기억력이 그렇게 안 좋아요? 또 잊어먹어요. 8월달 떠요. 그리고 9월달 가보라고. 첫째 주부터. 자, 준비됐나요? 직전은 1.5, 3개월 3%, 3개월 20%, 1년간 2배, 시급 요청. 그 다음 주 또 가면 또 하는 거예요, 이제. 직전은 1.5. 이걸 갖다 몇 번 한다고? 8번 한다고, 매주. 그쯤 하면 사람이 정상적이면 성의를 봐겠잖아요. 성의를 봐서라도 사람이. 이게 기억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9월, 10월 가게 되면 이거는 전범이니까 중요한 것만 계속 반복한다. 계속 반복. 그렇게 해서 70, 80 맞춘다고. 지금 점수 안 나온다고 고민하지 말라고. 동강 듣는 분들 마찬가지. 동강 듣는 분들도 지금 점수 안 나오는 게 지금 점수 잘 나오면 그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점수 잘 나오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요. 점수 지금은 20, 30점이 극히 정상일 거고 60, 70 넘어가는 사람은 뭔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저기 거제 가게 되면 거제 보이라고 있어. 보이라고 있고 저기 광주 가니까 또 그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들이 제일 앞에 앉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따라온 사람이요. 공부를 처음 하고 있는데 툭 던지면은 여기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게 탈이에요. 배운 것도 없는데 우리 생각을 갖다가 전혀 생각을 툭툭툭 하니까 설명해 주는 것도 없는데 분명히 내 판단에 얘는 알까 돼가지고 다른 사람 조용히 해보세요. 다른 사람 대답 좀 해보세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포해? 대답해봐. 얘는 툭 던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설명 해준 데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걔는 그걸 던지는 거예요. 왜요? 생각 안 하고 대답하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얘가 지금 이번에 앞전에 시험 봐가지고 점수가 지금 40 정도 안 나왔거든요. 3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대답 혼자 다 잘하는데 공부는 처음 하고 있는데 아주 순수하게 얘가 만일에 8월 9월 간다 그러면 우리 거기 뭡니까 모의고사 거기 있죠? 1등 500만 원? 그거 모르나요? 아니 그거 왜 우리가 몰라요? 남들은 다 할 텐데 모르나? 말하면 안 되나 이거? 1등이 500만 원이고 2등이 200만 원이고 3등부터 10등까지는 50만 원이고 11등부터 30등까지는 30만 원 해가지고 한 번 볼 때마다 1,700을 쏘는데 그러면은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걸 모르고 있으면 이게 기밀이. 근데 그 인터넷 다 떴던데 그거. 한 업체가 1등에 우리는 300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우리는 500. 2등이 100. 그럼 우리는 200. 3등부터 30. 그럼 우리는 50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1200 쓰겠다. 우리는 1700을 쓰겠다 해가지고 둘이 경쟁 붙어가지고 우리하고 누가 공부 잘해 지금? 우리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게. 그러니까 이 보이라는 애가 이런 애가 9월달쯤 가게 되면 충분히 이런 애가 1등 한다니. 9월달 가게 되면 얘는 성적이 멈추면 계속 가르쳐도 이런 애들은 생각하고 공부하니까. 생각하고 공부한다면 별생각없이 툭툭 하게 되면 상식을 하게 되면 대부분 맞추는 거예요. 우리도 도전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자, 777 가가지고 박스에 그게 신고지역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은 나중에 계속 하면 되니까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숫자만 직전으로 1.5, 3개월 3%, 3개월 20%, 1년간 2배, 시군구 요청. 여러분 뭐만 잡으라고? 시군구가 요청한 지역도 장관은 지정할 수 있다. 그것만 딱 잡으라고. 자, 2번 이제 지정 넘어갔습니다. 양가로 3번 지정 절차입니다. 고시 통보인데, 자, 장관이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하고 어찌해야 돼요? 시군구한테 주면 시군구 줍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밑에 동그라미 2번 시군구는 그걸 누구한테 알리냐 그러면 등기소에 알리는데 왜 등기소에 알려야 되냐? 등기소에 알리는 것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소장은 거기에 뭐가 첨부돼야 돼요? 주택거래 신고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신고 증명서 첨부 안 돼 있으면 뭐 하지 마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지 마라. 그래서 뭐 누가 알아야 돼요? 등기소장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등기소를 알리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는데 기간은 주택거래 신고지에서 날짜만 나오면 100% 며칠이요? 15일. 2번 이제 주택거래 신고인데 신고 규모입니다. 자, 필요한 것만 딱딱 잡아요. 첫 번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규모는 없습니다. 아파트 옆에 가게 되면 2번 신고 계약에서 신고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인데 체크합시다. 대가가 있는 경우 그러면 유상 신규 건설 공급 신규 취득은 제외한다. 신규 분양은 제외. 그리고 지금 거기 더 볼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 다음 같다. 다만 체크합시다. 거래가격이 6억 이하면 6, 7 적용 안 한다. 6이 뭡니까? 자금 조달계획. 7이 뭡니까? 입주 여부 계획. 암기해야 돼요. 자금 조달계획, 입주 여부 계획은 6억 이하면 신고 안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5억이면 7억이면 자꾸 그런 거 물어봐요. 6억 이하면 신고 안 한다. 신고 절차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 체크합시다. 공동 체결하고 체크합시다. 며칠? 15일. 체크합시다. 누구한테? 시군구. 공동으로 15일 내 시군구. 그 다음에 신고선 변경할 때 변경, 새로우니까 변경 신고하고 이번 신고적 지정 전에 거래계약인데 신고적 지정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은 주택법을 안 써요. 주택법 안 쓰고 부동산 특기 특별조치법이나 중개사법 규정을 씁니다. 그 다음 넘겨보게 되면 이렇게 돼 신고받은 시군구청장 신고 내용 확인하고 증명서를 즉시 주고 신고인이 증명서 받으면 검인 받은 걸로 보고 2번에 1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신고사항이 빠져있다. 정확치 않다. 그러면 신고인에게 보완해라 라고 할 수 있고 또 신고사항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을 하여금 계약서 가져오세요. 거래대금 지급증명 가져오세요. 이런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신고증명서 보내고 주고 그 서류를 신고한 서류를 몽땅 며칠 내 15일 내 누구로 보낸다? 세무서. 등기소로 가면 안 돼요. 세무서로 가야 세무상이 국세지방세 과세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번 위반시 조치에서는 체크합시다. 거짓신고. 거짓신고는 취득세 5배 이하고 옆에 큰 5번입니다. 신고적 지정 후 국장이 판단했을 때 국장이 판단해가지고 지정했으니까 국장이 판단해가지고 안정됐으면 해제하고 시군구가 요청해서 지정했으니까 시군구가 요청해서 해제 요청 받으면 요청이 타당하면 해제하고 좌우지간 해제는 끝맺음이 하여야 한답니다. 해제는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생각해봐요.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국장이 지정하는데 심의 상시이고 지정했으면 고시 상시이고 요건은 1.5, 3%, 20%, 2배 시군구 요청 그런 지역에다 국장이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하고 시군구 통보하면 통보받은 시군구청장은 등기소를 보고 15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해제도 장관이요. 똑같아요. 심의 거쳐 해제하는데 직접 자기가 판단해서 해제할 수도 있고 지자체장 요청받아 해제할 수 있는데 끝맺음 해제는 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지정해제 끝내고 신고를 가게 되면 대상은 아파트다. 유상계약이다. 신규 분양은 제외다. 공동신고한다.
계약서 쓰고 15일이다. 시군구한테 한다. 그런 거 잡아주고 그러면서 6억 이하이면 자입, 자금 조달계 입주 여부 계약은 신고 내용이 아니다. 신고적 지정되는 체결된 계약은 주택법 쓰지 말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나 중개사법 쓰고 시군구는 신고증명서 신고받았으면 즉시 증명서 주고 증명서 받으면 검인 받은 걸로 보고 신고상이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신고하게 할 수도 있고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하게 할 수도 있고 신고 증명서 주고 15일 내 자료를 세무서로 보내면 세무서가 과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거짓 신고하게 되면 취득세 5배 이하 그 안에서만 계속 반복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단순해. 그리고 이제 남는 게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공동주택관리 782회 공동주택관리는 우리 시험에 나오면 안 되고 이거는 뒷방에 있는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이 관리 파트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793페이지 8번 담보책임 있죠. 하자보수 담보책임 얘가 16회 때 나오고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벌써 10년 됐어요. 10년.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도 어쩌다 한번 나오면서 이거 중개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중개하려면 하자보수 이걸 알아야 중개할 때 원단이 상담이 된다고. 그러니까 6월 달에 하자보수는 한 번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더 해봤자 시간 낭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순환 끝났습니다. 2순환 끝났으면 이제 5, 6월 달에 3순환 하는데 이제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3순환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습해야 돼. 예습하고 집에 가게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복습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예습을 하냐 그러면 예습하는 것은 집에서 책 읽어서 다음 주부터 이제 무거우니까 책 들고 오지 말아요. 책 들고 오지 말고 뭘 한다고? 유학집. 다음 주때 가면 유학집 남아있으니까 유학집 학원에서 주는 거 있고 제가 주는 것도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고 예습을 하되 어떻게 예습하냐 그러면 유학집 읽어보지도 말고 시간 없으니까 책 읽지도 말고 녹음 들어야 안 들어요? 녹음 듣습니까? 제가 지금 주택법 빼고 나머지 녹음 다 떠났어요. 지금 녹음 떠났으면 국토계획법이 1, 2, 3, 4 개발법 하나 도정법 하나 건축법 둘 주택법이 이제 월요일날 가서 뜰 거예요. 월요일날 뜨게 되면 총 몇 개입니까 이게? 9개 우리가 9주에 맞추니까 여러분은 올 때 하나만 듣고 하나만 이거 들 때 몇 분 걸려? 보통 20에서 25분이요. 그러면 다음 주 올 때는 얘를 갖다 좀 듣고 오라고 그 다음 주 올 때는 얘를 듣고 오고 얘를 듣고 오고 25분이니까 2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사람은 차 타고 다니지 말고 이제 걸어 다녀야 돼요. 25분 정도면 충분히 25, 30분 걸어 다니고 나는 집이 이 옆에 10분밖에 안 돼요. 3번 왔다 갔다 3번. 하루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를 갖다가 분명히 한번 듣고 봐요. 듣고 왔습니다. 녹음 듣고 왔어요. 듣고 온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 수업 시간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집에 갈 때 또 한번 들어보라고. 그 내용을 우리가 오면서 들을 때는 설령 내용이 이해 못할 수가 있어도 빠르니까 가면서 들으면 이해가 안 되겠냐고. 그날 4시간 수업한 거 25분 줄여서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공법이 80이 안 나와요? 또 뭔가 이상한 거.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뭘 보라고? 기출지문 보라고.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은 제가 녹음은 모르겠고 공법은 녹음 분량이 너무 많이 녹음했으니까 녹음 듣고 오고 분명히 듣고 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수업이 쉬우니까 녹음 듣고 본 수업하고 끝나면 다시 듣고 집에 가서 빨리 그만 기출지문 보러 기출지문 볼 때 뭐가 중요한가? 왜 그런 부분을 강조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여기를 자꾸 강조할까? 왜 이 부분 기출지문 보게 되면 기출 문제가 아니고 지문이잖아요. 우리가 뭐 법인 그러면 법인만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 정리했으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뭐가 함정인지 다 안다니까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살짝 바꾸니까 어디가 함정이 다니까 이렇게 해서 기출지문을 최소한 우리가 7, 8을 가기 전에 한 3회 정도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7월달 가면 보라 이런 얘기요. 그때 가면 60은 충분히 다 넘어간다는 얘기요. 그런 식으로 좀 해줘야 돼요. 우리는 항상 강의실에서는 1년만 보는 거 1년만. 나는 공법 선생이 좋아요. 계속 보고 싶어요. 내가 싫어요. 내가.
1년만 보고 우리는 밖에서 봐, 밖에서 임장하면서 봐야 되니까 1년 동안 무조건 끝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